가라 가라. 온다. 실수로 시작된 산불이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재난으로 번졌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범칙급 정도를 하거든요. 실화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들어가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특종의 발견, 저는 배성재입니다. 경상도 지역이 일주일째 산불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령자 사망자가 늘고 있는 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데 과연 산불이 언제쯤 끝날지, 또 산불 전후로 대응이 어떠해야 했는지 이런 점들을 전문가 모셔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이 산불 현장도 또 직접 돌아보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직접 가본 지역은 의성 지역이고요. 연기가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했고요. 헬기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현장의 상황이 2000년도에 동해안 산불이나 또는 2022년도 울진 산불에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그때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 좀 어떤가요? 정말 이 불티가 막 날아다닌다는 표현을 제가 듣고 막 불기둥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산 정상부에서 불회오리라고 하는 우리 그 나무 위에 붙는 것을 저희가 수관화라고 합니다만 그런 수관화되면서 불 회오리가 일어나는 장면은 제가 봤습니다. 사실은 도깨비 불이나 비산한다는 것은 그 불 회오리 속에 타는 연료들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타는 거랑은 다르니까요. 이번에 산불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고 있는 이유를 좀 어디서 봐야겠습니까? 역시 봄철은 통상적으로도 산불에 되게 위험한 시기인데요. 그중에 제일 큰 것은 역시 우리 일반적인 산불의 원인처럼 소각이라든가 불법적인 소각, 또 쓰레기 소각 같은 것도 있고요. 또 등산객들도 이제 겨울에서 봄철이 오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고,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히 건조한 기상이나 또 바람과 맞물려서 초기에 한두 군데 진화하는 것이 늦어지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뭐 이번 산불도 좀 실화 가능성의 무게가 실리고 있고, 이게 아무리 실수라지만 지금 불이 너무 크잖아요. 문제가 제가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의성에 제가 간 날도 돌아오면서 보는데 그 큰 불이 나서 언론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저께 또 총리께서도 엄단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각을 하더라고요. 제일 문제는 산림에서 100m 이내에서는 소각하면 안 된다는 것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법률이거든요. 알고 계세요. 사실은 실화에 의했을 때 관련 법령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범칙급 정도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법령의 100만 원 이하의 이런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네. 산림당국에서는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또 실형을 선고받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불을 내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각 사람에 들어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벌칙의 실화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위법행위고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번에 막 블랙박스나 아니면 휴대폰 촬영한 영상으로 많이 봤는데, 이게 저도 거기 있으면 죽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그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만 제가 2022년도 울진 산불 현장에 있을 때
그 불에서 나오는 복사열이 대단해요. 예를 들어 그 나무가 타고 있는 곳에서 100m 이상 떨어진 도로에 있었는데 제가 호흡을 못할 정도로 그 열기가 대단했거든요. 그거를 실제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 잘 모르고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대피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불의 특성상 바람이 있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전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는 경사가 심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이 논밭에서 퍼지는 거 또는 일반적으로 이런 거랑은 달라요. 20배 이상 30배까지도 빨라지거든요. 걸음을 못 쫓, 걸음이 못 도망갈 정도로 빨라지는데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불이 자기 생각보다 조금 넘어가게 되면 예, 진화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그래서 일단 그 관련된 그런 전문 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고요. 바람을 등진다든가 또는 특히 도심 지역 같으면 창문을 꼭 닫는다든가 그 열기 때문에 아까 그 뭐죠? 이 불이 위로 솟구치면서 재뿐만이 아니라 뭐 솔방울부터 해서 나무 같은 가지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고립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불 소식을 내 지역 우리 지역에서 들었다라고 하면 퇴로를 꼭 확인하시고 나갈 수 있는 수단 이런 것들을 좀 과잉 대응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동해 주시면 충분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절대 혼자 진화하거나 혼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뭔가 산불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갖고 있던 허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10년 전에는 현재 산림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임차 헬기까지 포함해서 헬기가 적정한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이전에 1970년대, 80년대에는 동네 주민들, 지역 주민들이 동원돼서 산불을 끌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숲이 그렇게 울창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와 다르게 훨씬 극한적인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화된 인력은 가지고 있는 건지 네. 지방자치단체끼리 특히 의성 산불은 영도까지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 확산한 산불에 대응하려면 역시 관련된 4개, 5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초지방자치단체 현장의 대책본부는 있습니다만 시도지사나 또는 산림청장을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긴밀한 협력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체대는 왜 있는지 법령 정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역시 이번 산불을 계기로 한 번 더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제 헬기 추락 사고도 있었잖아요. 가용할 수 있는 헬기가 중요한데 그것이 반으로 줄었다라면 반을 50% 정도로 보완할 수 있는 외국에서 헬기를 임차한다든지 또는 군 헬기랑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만들다든지 임차 헬기를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조그만 헬기가 5대 하는 것보다는 역시 불은 왔다 갔다 이렇게 물을 가져오든 진화용수를 가져올 때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편대 비행도 하는 여러 가지 전술이 있습니다만 역시 그 용량이 크고 좀 이렇게 되면 훨씬 효율적이겠죠. 한 번에 물을 확 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담수 용량이 뭐 현재 8,000리터짜리도 있습니다만 그런 헬기라든가 또는 이번 같은 경우에 역시 헬기는 기본적으로 바람이 심하거나 또는 야간에는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사작전이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플랜 B 같은 대형 그런 진화 고정익이죠. 큰 비행기 같은 것들도 외국에서 단기간 우리 산불이 되게 위험한 시기에는 임차하는 방안도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예.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산불 진화대원 분들도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정말 뭐 사투를 벌이고 계시잖아요. 거의 많이 지쳐가고 계신데 진화대원 같은 경우에 물론 그 지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한계가 있고요. 그분들의 피로도가 누적이 되면 저희가 보통 예비 진화대로 30% 정도를 보유하면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인력 여건이 그렇지 않다면 타 시군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산림청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공중진화대나 특수진화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군 지자체에서 직접
이렇게 고용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하는 분들은 뭐 단순히 고령이라서가 아니라 전문성이라든가 역시 체력적인 한계를 더 빨리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병력 중에 일정 비율을 예비대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이 최소 요건이라고 저는 보고요. 10명이 필요하다면 13명을 가지고 있어야죠. 교대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개념도 이번에 우리가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교육이나 또는 훈련, 강도 높은 훈련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덧붙여져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산불이 난 다음에 좀 고령자들께서 많이 돌아가신다는 뉴스가 예. 많습니다. 재난 문자만 보낸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나 대피에 대해서 안내가 없었다. 이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응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여쭙습니다. 네, 저도 산불 현장에 있을 때 거의 1분에 7, 8개씩, 계속 그 안내 문자를 받았거든요. 예, 다른 대화를 못할 정도로 많이 오는데, 해당 지자체 공무원 분들이 사실은 요양병원부터 시작해서 거동이 불편한 전체의 시군 지역에 자기 해당되는 지역에 하나하나 찾아가서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네. 더군다나 조금 그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피 명령이 소방기본법에 의한 것처럼 강제 집행을 하는 행위잖아요, 일종의. 네. 그런 행위, 그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더라도 내 집에 있겠다라고 하면서 거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번에도 정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지금도 마을회관에 주민분들이 평상시에도 많이 모이시거든요. 네. 마을회관에 모여 계시고 그 상황 거기 안 오신 분들한테는 가서 모셔오는 이런 시스템만 좀 구축이 된다 그래도 공무원분들께서 일하시기가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번 산불이 조속히 진화되기를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산불이 좀 빨리 수습되길, 그리고 지금 재연해주신 말씀처럼 이런 어떤 대안들을 이 산불 이후에 좀 우리가 구축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